장윤기 사건 이후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검찰 보안 수사권 폐지 논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키워드는요, 정답을 찾아라 이렇게 뽑아봤습니다. 검찰 보안 수사권의 완전 폐지를 주장하는 일부 여권 인사들 발언이 연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친여 성향의 유튜버 김어준 씨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최근에 이제 장윤기 사건 왜 이렇게까지 많이 보도되지? 왜냐하면 이런 정도의 사건은 1년에 몇 건씩이나 있는데 보안 수사권이 있어서 저걸 잡아낼 수 있었는데 민주당은 살인범 장윤기가 빠져나갈 수 있도록 지금 보안 수사권을 없애려고 한다. 보안 수사권 폐지하면 안 된다고 막 여론몰이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김어준 씨 같은 경우에는 지금 검찰에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 이런 입장인 건데, 자 최창렬 교수님, 우리가 피해자의 입장을 생각한다면은 적어도 저런 말은 못하는 거 아닌가 싶거든요. 저런 말 하면 안 되죠. 예. 어쨌든 검찰이 아니면 이번에 저 사건 묻힐 뻔했잖아요. 살인 사건도 저 정도면 말이죠. 살인 사건 아닌 사건은 얼마나 그냥 넘어가겠어요. 저는 정말 저 문제는 진영을 떠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민변도 지금 그 보안 수사권 폐지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민주당 내에서도 지금 여러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예. 이소 의원도 얘기를 하고 있고, 홍원기 의원인가요? 뭐 법안 발의한다는 거 아닙니까? 네. 저 부분 말이죠. 보안 수사권 폐지의 방향은 맞는데, 예. 적어도 제한적이고 예외적인 거 분명히 있어요. 그건 이재명 대통령도 얘기했던 거 아닙니까? 공소시효 임박한 거라지, 또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는 거, 이런 거 보안 수사권 폐지하더라도 그런 건 아주 촘촘하게 형사소송법에 명시해서 검찰하고 수사할 수 있게 해야죠. 예. 단순한 참고 자료나 이런 것도 경찰에게 요구를 해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 영국의 예를 드는 경우가 있어요. 저도 찾아봤는데 영국도 비슷해요. 보안수사 요건이 없어요. 근데 검찰이 보안수사 요건이 있는데 거기는 아주 정확하게 명시해 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적어도 검찰이 경찰에게 보안수사를 요구하면 네. 경찰이 그걸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끔 해놨어요. 우리나라 지금 이제 보완하겠다는 거, 보안수사권 폐지에 대한 보완, 보충력으로 나온 거 보면 대단히 허접하다고요. 전 저렇게 하면 안 될 것 같고, 전 김민석 전 총리가 정부안도 마찬가지다. 당연한과 마찬가지인데 우리는 정부는 따로 안을 내지 않겠다. 이 얘기는 이 전당대회까지 하지 말고 예. 전당대회 이후에 보자. 자기가 당대표 되면. 전 이렇게 해서 그랬어요. 전 그래서 이 부분은요, 보안수사권 폐지하면 안 됩니다. 이건 정말로 이거 검찰이 그러면 공소를 뭘로 보고 해요? 이게 종이만 보고 합니까? 그런 검찰이 존재하는 게 말이 안 되죠. 검찰하고는 최소한도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을 줘야 될 거 아니겠어요. 저는 네. 그래서 민주당 내에서도 여론이 점점 증폭되기 때문에 저렇게 과도하게 이 전당대회 하나의 무기나 도구로 활용하려는 저런 시도는 절대 바람직하지 못하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지금 민주당 김한규 원내정책수석 부대표의 발언도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이 얘기도 한번 들어보시죠. 장윤기 사건 관련해서 보안 수사권이 없으면 장윤기 사건이 재발되지 않겠냐라고 말씀하시는데요. 보안 수사권이 현재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윤기 사건은 발생한 겁니다. 보안 수사권이 존치한다고 해서 장윤기 같은 사건이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네, 성추윤 대변인님, 예. 민주당 입장에서 보자면은 원론적인 입장에서는 저런 말은 또 할 수 있다 이렇게도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타이밍의 문제인 것 같아요. 저 말을 할 타이밍인가 이거죠. 아니요, 전 타이밍뿐만 아니라 저 말도 솔직히 적절하지 않았다고 보십니까? 생각합니다. 네. 저는 김한규 의원 매우 좋아하는 분이기 때문에 저 말이 보안 수사권이 있어도 장윤기 사건이 발생했다가 아니라 예. 보안 수사권이 없어도 장윤기 사건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막을 수 있습니다라는 설명을 지금 해드려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보안 수사권을 강하게 주장하셨던 분들이 자, 보안 수사권 없을 때 이런 걸 어떻게 막을 것인가에 대한 대안을 얘기하고 계신데 저희 진영 안에서도 설득이 안 되고 있습니다. 뭐 대표적인 얘기가 뭐였죠? 검찰이 만약에 경찰이 보안 수사 요구를 했는데도 받아들이지 않으면 언론에 알리면 된다라는 얘기가 있었고요. 피해자가 이런 것들을 수사 과정에 대해서 아니면 이런 진행 과정에 대해서 언급할 수 있는, 관여할 수 있는 권한을 주면 된다는 얘기가 있었고요. 그리고 대통령령, 시행령으로 부작용을 막으면 된다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대표적 의견이 이 세 가지입니다. 전 설득이 안 됩니다. 보안 수사권 폐지했을 때 이걸로 장윤기 사건을 발생하지 않게 할 수 있다는 설득력이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네. 저는 이번 주에 좀 초에 아마 지금 우리 당 홍기원 의원이 보안 수사권을 유지한 채로 대신에 이 검찰이 지금까지 했던 수사권 남용이나 이런 것들을 막을 수 있는 반대 방향입니다. 그걸 보완하는 지금 법안을 발의할 걸로 알려져 있거든요. 대신에 검찰이 이걸 남용하지 못하도록 보안 수사권은 정말 약자들,
정말 약자들을 위해서만 쓸 수 있도록만 제한을 하는 법안을 발의할 걸로 좀 알려져 있는데 그게 발의되면 우리 당내 분위기도 바뀌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사실상 우리가 폐지 쪽으로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거 답이 없을까가 됐는데 유지하면서도 이런 식으로 하면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오적으로 오히려 가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국면 전환이 좀 이번 주에 이루어져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그러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제 그 김어준 씨나 김한규 의원 두 분한테 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예. 역지사지 좀 하고 공감 능력을 좀 키워라. 가령 지금 이 장기 사건 같은 경우만 해도 지금 그 범인 쪽에서 범인의 가족이나 이런 분들이 이 피해자 유가족, 여고생 유가족한테 사과 전화 한 번 한 적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자, 유가족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내가 유가족인데 김어준 씨처럼 알고 뭐 우리 같은 사건 1년에 몇 건 다 일어나니까요. 검찰 보안수사 안 해도 돼요.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다음에 김한규 의원처럼 알고 보안수사 건 없어도 우리 같은 사건은 있어도 우리 사건 일어나니까 그거는 없어도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유가족이 말할 수 있을까요? 결국 이 형사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칙, 물론 뭐 굉장히 효율적이고 그런 수사 체계를 갖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단 한 사람이라도 억울한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대원칙에서 본다면 지금 김어준 씨의 발언이라든지 김한규 의원의 이 논리 같은 경우는 정말 상식적이지 않고 그다음에 공감 능력 제로의 그런 발언이다. 이렇게 비판이 가능해 보입니다. 네. 그 완전 폐지를 지금 주장하는 인사들은 검찰의 보안 수사권이 완전 폐지되는 경우 우려되는 부작용에 대해서 피해자 보호 장치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보완을 하면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네. 내가 검사야. 젊은 친구가 여고생을 살해했어. 분명히 이게 성범죄와 관련이 없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 그러면 경찰한테 보안 수사 요구를 해. 근데 경찰이 자기 그 동료 경찰 선배의 아들이 그렇게 했으니까 좀 빼주려는 걸로 수사를 안 해. 지금 상황에서 보안 수사권이 완전히 없는 걸로 그냥 폐지됐다고 쳤을 때 내가 검사면 언론에 알리죠, 바로.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거예요. 아 근데 관계적으로. 강제 수사권이 있는 수사기관에서 언론을 한 번 더 거친다는 거는 조금 이게 너무 수고로운 거 아닙니까? 이미 이 사건 기록에 그런 문제점들을 다 삭제하고 은폐해 놓은 상태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범죄 피해자들에게 수사 절차에 대해서 관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견 진술도 필요하면 수시를 할 수 있고 면담 요청 같은 것들을 할 수 있고. 네, 검찰 보안 수사권 폐지 부작용 우려에 대해서 최강욱 전 의원이 가장 먼저 내놓은 대안은 언론이었습니다. 그리고 김용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가 수사 단계에서 참여하게 하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구자랑 변호사님, 민주당이 내놓은 대안이 없다는 거를 방증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행동들을 하고 있는가를 스스로 드러낸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게 지금 말했던 게 최강욱 의원 말대로면은 지금 그 전에 민주당에서 그렇게 문제 제기했던 피의 사실 공표 이런 문제잖아요. 예. 수사 과정에서 그걸 언론에 공표한다. 그리고 누가 자기의 직을 걸고 그렇게까지 해주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렇게 전 국민적인 관심을 얻는 사건도 이게 밝혀질까 말까인데 우리 흔히 피해받는 사기, 절도, 뭐 횡령, 배임 이런 거는 보지도 않아요. 언론에서 실어줄 시간도 없습니다. 그거를 그런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다라는 거는 그냥 방법이 없다라는 것이고 김용민 의원 말씀하시는 것도 정말 말이 안 되는 게 현실적으로 지금 현재 상황이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변호사들 하는 얘기가 민사소송은 당사자가 변호사 선임해가지고 개인의 능력 가지고서 승패가 갈리는 거 아시잖아요. 예. 형사사건은 국가의 형벌권이 있기 때문에 힘없는 사람이 피해를 입었더라도 누구나 똑같은 사법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하는 게 국가의 시스템이었습니다. 그거를 검사가 수사의 주재자가 돼서 맡아줬었죠. 제가 봐도 억울합니다라고만 쓰여있는 한 2장 남짓의 고소장 가지고 검사가 충실히 수사해가지고 이거를 혐의를 입증했던 사건들 보면서 야, 이 검사 정말 소명의식에 의해서 열심히 일했구나 이걸 느낄 때가 많았어요. 근데 지금은 당사자가 돈 있고 비싼 변호사 붙여가지고 하지 않으면은 이제는 승패가 바뀐다? 이게 그 민사소송화 되는 거예요. 이제는 힘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 시간 있는 사람이 이긴다. 형사사법정의라는 게 그렇게 움직일 수 없는 건데 지금 민주당 추진하는 게 그렇게 됐다. 근데 그거의 명분이 뭐였나요? 지금도 검찰의 수사권 남아있으면 언제 다시 정권을 겨누는 칼이 될지 모릅니다. 내거는 건 딱 그거밖에 없어요. 강성 지지층에 대해서도 검찰 악마화밖에 없었는데
검찰에서 다뤘던 사건 중에 특수수사라는 건 2% 남짓입니다. 나머지 98%는 국민의 사건이었거든요. 그 국민들에게 니네 돈 가지고 해결해. 어결하면 언론 한번 가봐. 안 실어주면 어쩔 수 없지. 이게 대안일 수 있을까요?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검찰은 수사권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70년의 역사 동안 검찰을 수사의 주재자로 삼아놨기 때문에 헌법 시스템에도 영장 청구권을 검찰에 주은 건데 아까 영국 얘기하셨잖아요. 영국이 이례적으로 검사의 수사권이 없는데 그거에 대응책으로 거기는 경찰서마다 검사가 이미 파견을 가 있어요. 그래서 수사 과정에서 같이 합니다. 예. 같이 하고 나서도 반영이 안 돼 있으면 또 요구할 수 있는데 우린 그렇게도 안 돼 있잖아요. 지금은 검사가 보안 수사하세요라고 했는데 무시해도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누구 A라는 참고인 한번 불러보세요라고 했는데 불러가지고 검사가 생각한 거대로 묻지 않고 그냥 부르기만 해도 그걸 수사가 잘못됐다고 할 수도 없어요. 지금 검찰에선 그래서 우리 처분 불가다. 이 판단을 넣어달라. 우리가 지금 기소할 수도 없고 무혐의 줄 수도 없는 사건인데 어떻게 책임지냐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인데 이 모든 피해는 국민에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볼 때 말이죠. 네. 그 얘가 너무 이제 비아냥거리는 말이 될 수 있는데 네. 아예 경찰한테 기소권을 주면 돼요. 네. 아예 그게 낫다고. 근데 지금 공소청이라고 만들어 놓고 검사에게만 영장 청구하게 아니 이제 기소하게 한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게 말이 안 되죠. 뭐 AI 로봇이 합니까? 아예 경찰한테 하면 돼요. 못하게 뭐 있으면 대한민국 국민이 다 하는 건데. 제가 이 정도로 말이 안 된다는 걸 얘기하는 네. 거예요. 예. 저는 이제 우일하게 제가 기자인 것 같아서 네. 아까 최강욱 의원이 언론에 알리면 된다고 그랬는데 굉장히 언론을 갖다가 저거는 비하하고 폄하하는 발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기자는 뭐 검사가 얘기하면 그대로 다 받아쓰는 기계입니까? 아닙니다. 기자들도 다 검사가 얘기한다고 해도 다 검증하고 팩트 확인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저 말 자체의 기본이 성립이 안 되는 거고 또 설사 검사가 얘기를 한다고 해서 쓴다고 하더라도 민주당이 얼마나 지금 오보 대응 이런 거 관련해서 언론에 대해서 철저하게 징계하고 징벌하고 이런 법안 만들어 놓고 나서 결국 그 책임은 나중에 그러면 언론이라는 건가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다음에 김용민 의원 같은 경우도 범죄 피해자들이 수사 절차에 대해서 관여할 수 있는 권한을 준다고 그랬는데 이게 어떻게 권한입니까? 이건 2차 피해죠. 피해 예. 당한 것만도 억울해 죽겠는데 지금 수사가 제대로 안 되니까 그러면 당신이 가가지고서 알아서 검찰한테 얘기하고 경찰한테 얘기해서 피해 억울한 거 다 해소해라. 지금 이렇게 그 책임을 갖다가 범죄 피해자들한테 떠넘기는 거잖아요. 아니 국가가 왜 있고 그다음에 수사기관이 왜 있습니까? 다 국민의 세금으로 그분들 그거 하라고 있는 분들인데 그거 못한다고 피해자가 가서 수사 결국은 보조 효과까지 하라는 건데 이렇게 무책임한 발언을 어떻게 국회의원이 할 수 있는 건지 좀처럼 이해가 되지를 그리고 않습니다. 한 가지만 더 덧붙이고 싶은 게 우리 검찰을 준사법기관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 역사를 한번 보면은 예. 옛날에 순사 시대에 국가 권력이 형사 사건을 빌미로 해서 전횡을 휘두르고 국가 폭력을 했었죠. 그거에 대한 사법적 통제가 필요해가지고 원래는 사법적인 절차는 사법기관인 판사가 관여했습니다. 수사 과정에도 그거를 수사판사, 예심판사라고 불렀었어요. 근데 판사가 관여해서 수사를 하다 보니까 효율성이 너무 떨어져서 판사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검사의 제도가 탄생을 한 겁니다. 실제로 프랑스는 지금도 판사가 수사를 해요.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그래서 판사하고 동등 자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법리 판단도 가능하고 경찰도 통제할 수 있다. 그래서 예전에 조석구며라는 말로 때려가지고 경찰이 하던 거 많이 인권적으로 보장이 되는 상황이 왔었는데 그거를 지금 싹 없애고서 경찰로 다 된다라는 게 안 되는 거죠. 사실 객관적인 사실관계 가지고 법률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경찰 인력은 정말 극소수입니다. 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지금 보안수사권 완전 폐지에 대해서 정부에서도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이 보안수사권 문제는 헌법과 건전한 국민 상식에 따라서 논의돼야 한다. 그러면서 헌법의 위반이라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요. 성치훈 대변인 좀 짧게 여쭙겠습니다. 이제 민주당 내에서도 우려가 나오고 있고 정부에서도 우려를 표했습니다. 대통령은 이제 순방에서 왔습니다. 짤막하게라도 어떻게 메시지를 조금 내놓을까요, 대통령이? 글쎄요, 대통령은 일단 의회의 결정을 기다리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입장을 내실 거라고는 보진 않습니다만 전 적어도 이 정도의 우려가 당내에서 계속 나오고 있고 제가 그리고 저의 바람을 섞어서 말씀드린 게 법안 발의가 좀 되면 우리 당내에서 유지를 하는 관련된 법안이 나오게 되면 당내 분위기도 좀 더 바뀔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됐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검찰개혁 강경파들이 이거를 밀어붙여서 통과를 시킨다. 그럼 전 당내에서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제한하는 그런 목소리도 나올 수 있다고 보거든요. 저도 앞장서서 그런 이야기를 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쯤 됐을 때 대통령이 입장 표명을 하시지 않을까라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